안녕하십니까. 백성조입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 중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도 다수는 백신 접종이 정상화되는 그런 형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우중충한 장마를 연상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민경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법학자가 되기 전에는 금융경제 쪽에서 기획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소는 상식적인 경제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어제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는 과정에서 광주 지역에 있는 배훈천 씨가 만민 토론에서 서민 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안일주의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에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제에 대한 상식을 곁들인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한 골목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배훈천 씨가 있습니다. 그가 어제 유튜브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전두환 정부가 들어설 당시에 대학을 졸업해서 그 이후에 줄곧 자영업에 종사를 해왔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현재는 전혀 안 그렇다라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 정권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단적으로 문제투성이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대뽀로 한다 라면서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는 광주 지역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과 호남이 현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만민 토론회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실명을 밝히면서 비판을 이어갔다는 점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연설문에서 광주는 좁고 소문은 빨라서 동네에 장사하는 사람이 상호와 이름을 밝히고 이런 자리에서 나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전제하에서 어스름 달빛 아래 어둠 속에서 살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 정부 주된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광주에서 그리고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자신의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가지고 실명으로 이런 연설문을 작성해서 발표하게 됐다라는 그 심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을 34.4% 인상해 놓으니 어떻게 된 줄 아느냐고 물으면서 웬만해선 알바를 안 쓴다. 알바를 쓰더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경력이 있는 알바생만 뽑는다라고 최근에 자영업계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같았으면 근무 시간이 짧아서 돈이 안 된다고 쳐다보지도 않던 일자리를 지금은 모집 광고 한 번 내면 하루 만에 마감이 되는 상황이 전국적 현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해봤더니 전화가 빗받치고 장사에 지장이 될 정도로 청년들의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이 헛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만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자영업 생태계와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린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나마 경제를 성장시켜 장사가 잘 된다면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도 그나마 작은 충격으로 그칠 수 있었을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경제 성장과는 거리가 먼 정부라고 힐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배달 라이더, 노인 일자리 이것 말고 뭐 늘어난 일자리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부 독서실에 처박혀 있으니 기성세대들이라도 소비가 늘어야 할 텐데 이 무제한 정권이 또 52시간제라는 걸 강행해버리지 않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경제가 특히 서민 경제가 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로 헛돌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김명란법 시행으로 공무원 관련 소비가 뚝 끊겼는데 주 52시간제를 강행해서 가계 수입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니까 시장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만이 아니라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대재앙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 정권 들어 어쩌면 조선시대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듯하다며 상공업이 우대받고 시장의 경제 질서가 중시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상공업을 천시하고 경시하고 관이 민유에 군림하는 소위 가렴주구형 신조선 반봉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7, 80년대 공무원 지겨워서 못해먹겠다. 중고트럭 하나 끌면서 배추 장사라도 하려 나라고 했던 분들이 노력으로 돈 벌어서 그분들이 건물도 짓고 성공스토리를 써나갔었는데 지금은 이런 도전 정신, 창업가 정신이 자취를 감춰버리지 않았느냐고 또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어떤 그 창업가 정신, 도전 정신이
저희들이 소실적에 비교해 보더라도 전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중소상인 상공인들을 살리려면 김대중 경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헛발질하지 않도록 공공부분을 대폭 감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부부분이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10만 명 이상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배원천 씨 주장과는 전반대 상황이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제 양이 탈을 쓴 늑대 마냥 겉만 번드르르한 정책들로 포장해서 정권 잡고 실제로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토탄에 빠뜨린 그런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는 180석까지 차지하고도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과거 파리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는 선동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 선생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정치권 빚내 돈 뿌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크게 돋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권발 국민이 환심을 사기 위한 돈 뿌리기 경쟁은 어느 때보다도 성황을 이루어 온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겹침으로 인해서 반복적입니다. 올 여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 잘난 정부는 예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본소득에서 시작해서 1,000만 원 해외여행비, 1억 원 적금 통장, 3천만 원 사회 출발 자금 등 돈을 못 써 안달이 난 그런 정부의 행태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정부 행태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나라 살림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어떤 채무를 합친 규모는 728조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48조 원이나 부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벌고 적립했을 때만 갚아나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20대, 30대가 기성의 주축으로서 나라를 끌고 갈 즈음에서는 이 비틀이 현실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 1인당 갚아나가야 할 나라 빚이 1,400만 원이라는 분석 기사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당 국가친문만큼 1만 원짜리 지폐 1,400장을 쌓았더니 두 손으로 잡기 버골 정도로 많은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보이는 행태들을 들여다보면 욕을 먹더라도 국익을 위해 할 일은 했던 예전 정치인들, 정당들, 정치 지도자들하고 너무나 비교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제 경험에서도 그런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한미 FTA의 경우 소위 진보 좌파라는 분들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고 농업 기반은 붕괴되며 공공요금은 폭증하면서 민중이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오직 국익만 보고 한미 FTA를 추진했습니다. 그 성과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같은 진보 성향이지만은 리더의 역량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현 문재인 정부 치세에 형편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의 어떤 그 짙은 이념 성향보다도 더 깊은 이념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엉망으로 헛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목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편인 보수 진영이 반대를 무릅쓰고 금융 실명제라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제를 실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좌파 진영에 불리한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민영화 및 경쟁력 도입 등을 과감히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과거 정치권은 자기 편의 유불리를 떠나서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했고 이러한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런 덕에 현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에서 개최됐던 G7 회의에 없어버려서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이상을 과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은 누구든지 참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덕택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큰 고통 없이 넘길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임 대통령들의 이런 그 지혜로운 국익과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념지향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의 어떤 그 추진이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반추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임기 말 여권의 재정 확대 요구에 불응하면서 건전재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오늘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전에 우리가 비판했고 무시했던 대통령님들 훌륭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현 대통령 치세보다는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 직시하는 바와 같이 조금 전에 만민토론회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강력히 현 정부를 비판했듯이 지금 정치권은, 특히 여당은 빚내서 돈 뿌리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정치는 한 나라의 두뇌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러고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미래가 깜깜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2030 세대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1년 남짓한 임기 끝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은, 그리고 그 정부 또한 사라지지만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존하면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연상해 본다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G7 회의 참석차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에 협력할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국내에서는 국민들이 아우성인데 한가게, 그리고 외국에서 외신을 타고 북한을 걱정하는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맞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신 면에서는 G7 회의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이 조작돼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데, 정말로 답답한 정부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제에 대해서 다소 문외한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되는 소위 인플레이 상황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 보건대, 그것이 현실이 될 경우 대한민국은 어쩌면 IMF 수준의 어떤 그 위기 상황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는 까마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 준비되지 않은 정부에 의한 미래가 참담함을 광주광역시 만민토론회에서 했던 그분들이 생각 100번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